제가 중증의 상스도 골든아워를 쓰기 전에 작품 하나가 완전 망했어요. 아, 맞죠. 그래서 중증해상센터가 되게 저한테 중요한 변곡점이었습니다. 이게 그때 얘기했듯이 돼야지 계속. 이거는 돼야 내가 작가를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때 사실 사람들이 말리던 때는 간 거예요, 시리즈를. 맞아, 그때 막 사람들이 그러고 네이버 한두 번 해보냐, 하면 또 이거 개판 쳐가지고 뭐 이렇게 할 거다 막 하는데 이제 네이버가 나한테 믿음을 줬었거든. 안녕하세요, 작가 친구들입니다. 이것도 사실 그 라이브 때도 그렇고 우리 같이 강연할 때도 들어온 질문인데, 많이 들어오죠. 설정을 어디까지 짜고 에피소드는 몇 개까지 준비하고 원고를 시작하세요? 라고 물어보는데, 우리가 이제 막 찍기 전에 얘기했는데 이게 사실 딱 정해진 정답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이거를 진짜 개성이 없게 말하면 케이스 바이 케이스입니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입니다 라고 할 수 있는데 사실은 15초짜리다. 고려하는 게 다 있죠. 맞아요. 고려하는 게 좀 있습니다. 다르긴 하니까. 예, 그러니까 아마 작가님들마다도 다르겠지만 그 작가님들도 생각은 비슷할 거예요. 맞아요. 기준을 세우는 네. 기준 뭐 이 이런 것들. 작품에서 중요한 포인트가 무엇이지? 라고 내가 판단을 내리면 그 포인트 관련된 건 또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까지 쓰셨던 작품 중에 한 3개 정도를 좀 추려가지고 어디까지 했는지 또 예시를 직접적으로 얘기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가지고. 제가 작품을 많이 썼는데 9개인가 10개인가를 썼거든요. 그 중에 이제 말했을 때 여러분들이 알만한 게 중증해상센터 골든아워랑 AI 닥터랑 네. 검은머리 연구기사 네. 정도가 있죠. 뭐 닥터조선가다 이렇게 하는데 이거 너무 오래돼가지고 3개만. 저도 오래된 걸 빼면은 뭐 오늘만 사는 기사랑 기억의 혈통천재랑 말단병사 얘기를 해야겠죠, 아무래도. 말단문사 뭐 예, 이게 지금도 매출이 나와서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 잘된 예. 작품이니까. 제가 중증해상센터 골든아워를 쓰기 전에 작품 하나가 완전 망했어요. 아, 맞죠. 그래서 중증해상센터가 되게 저한테 중요한 변곡점이었습니다. 이게 그때 얘기했듯이 돼야지 계속. 이거는 돼야 내가 작가를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때 사실 사람들이 말리던 때는 간 거예요, 시리즈를. 맞아, 그때. 막 사람들이 그러고 네이버 한두 번 해보냐, 하면 또 이거 개판 쳐가지고 뭐 이렇게 할 거다 막 하는데 이제 네이버가 나한테 믿음을 줬었거든. 그때? 독점작을 주면은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밀겠습니다 아, 라고 말을 약속이 했었어. 있었구나. 왜냐면 그땐 다 그랬어요. 왜냐면 그때 맞아요. 독점을 안 하니까 사람들이. 맞아요. 그때 시리즈 막 시작, 이제 그래서 태동하던 저는 시기니까. 하겠다고는 했는데 막상 그러니까 너무 불안한 거야. 만나는 사람마다 막 얘기 들었어요. 또 벽 보고 쌓아야 되니까. 몇 년 전에 이랬는데 막 그러면서 뭐 나 모르는 얘기 하고 막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까지 오래된 작가는 아니니까 또 그래서 막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처음 이 작품을 이제 쓰기 시작해서 달릴 때는 이제 벽 보고 쌓을 때는 그건 이제 뒤를 돌아보지 않고 쌓는 건데 이 작품을 어떻게 나가겠다라고 방향을 설정하는 거는 초반에 정해지잖아요. 그렇죠. 이걸 저는 항상 땅 다지고 뼈대 세워놓고 시작하라고 하거든요. 그렇게 해야 글이 달려나갈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런데 그때 이제 어떤 고민이 있었냐, 얘는 실패하면 안 된다 라는 생각이 있으니까 제가 제일 잘하는 걸 다 때려 박았는데 때려 박은 거를 독자님들이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오, 한선이가 이번에 갖고 온 거, 오씨 늘끓이던 김치찌개, 와 백강이 이번에 차돌박이야, 맛있어. 뭐 약간 이런 느낌 줘야 되잖아. 근데 그러려면은 일단 제가 주인공이 어떤 인물인지를 확실하게 보여줘야 된다. 캐릭터가 명확한다. 내가 조용한 캐릭터가 이전에 닥터조선가다부터 해서 2작품을 통해서 연습한 캐릭터인데 백강혁이 얘를 여기서 완성해가지고 따단 이렇게 멋있는 주인공입니다 라고 딱 보여줘야겠다 라고 했을 때 일단 첫 사건 5화 내에 이걸 보여줘야 된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얘를 부각시키려면은 이게 팀을 살리는 거니까 네. 팀원 중에서 적어도 2명을 네. 보여줘야 될 것 같은 거야. 아, 조연 캐릭터 둘을. 핵심 조연 둘을 소개를 하고, 그리고 이 경우에 여기를 반대하는 제일 첫 빌런까지는 내가 명확하게 하고 캐릭터를 가야겠다. 많이 짰네. 이 4개를 완전하게 짜고 들어가야겠다라고 고민을 해서 이거를 다 소개하고 어느 정도 이 사람들의 행동 양식이 보이고 이 사람들을 소개하는 사건이 완결되는 게 한 20화 정도 됐어요. 그 20화를 짜고 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20화까지는 제가 여러 번 갈았습니다. 아, 그러니까 20화를 내가 전에 여러 번 얘기했지만 쓰면서 가는 게 빠르다. 네, 쭉 쓰다가 쓰고 보면은 아이씨 이번에는 과장님 이 캐릭터 너무 안 살아. 그러면은 다시 뭐 쓰고? 몇 화부터 다시 써. 야, 엄청 갈았네. 1화부터 5화까지는 사실 한 번에 갔어요. 주인공 보여주는 건 제가 잘하는 거니까. 그런데 5화 이후로 조연 보여주는 게 어려워가지고 엄청 갈았네. 간호사 보여주는 거, 그냥 백장미 웹툰에선 서운한데 보여주는 것도 한
한 이걸 10판에 끝냈는데 이거 여기서 한 번 정도 갈고 그다음에 양재원 보여주는 거 좀 갈고 그다음에 그 양재원이 마음에 들어서 발탁이 돼야 되잖아요. 네. 얘가 왜 마음에 드는지. 아, 그런 포인트들을 살려야 이 되니까. 개연성을 줘야 되고 얘를 괴롭힐 맛이 나야 될 거 아니에요. 사람이 좀 찰져야 되거든. 이렇게 반응도 좋고. 근데 그런 걸 좀 살리는데 좀 공을 들였고 그다음에 이거를 방해하는 과장님. 나는 얘를 나중에 회심시키고 싶었거든. 아, 이게 나쁜 스타일이었다가 좋은 나쁘게만 스타일이야? 해서 소모시킬 거면은 고민할 게 없는데 그쵸. 얘를 돌려야 되기 때문에 얘한테도 서사를 줘야 됐어. 아, 맞아. 백스토리를. 서사가 없으면 살릴 수가 없어. 고생해서 여기까지 왔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다. 라는 걸 보여주고 싶어서 한 20판은 제가 이거는 완성하고 들어갔어요. 와, 그러니까 캐릭터성에 엄청 집중을 많이 하고 짠 거네. 네, 그 이거는 중예상할 때. 왜냐면 팀 단위의 소설이었으니까. 물론 그렇지. 백강혁한테 완전 다 몰아준 소설이지만 그래도 주변 주인이 살아야 되니까. 이 소설의 주제가 얘가 중증해상 팀을 만드는 거잖아요. 그쵸. 팀이 만들려면 팀원이 매력적이에요. 팀원들이 근데 그 의지 같으면 이게 되겠어요? 네, 그래서 네, 이제 네. 그거를 해서 간 게 있죠. 그래서 사실은 1부는 되게 잘 됐죠, 이게. 2부부터는 이제 제가 돈이 복사가 될 것 같아서 더 쓴 거니까 조금 미흡한 면이 있었지만 아니, 근데 설정 앞부분을 어떻게 짰냐. 그러니까 캐릭터를 명확하게 짰다라는 거예요. 저는 확실히. 그걸 제일 중요하게 생각을 했고 지금도 사실 저는 대부분 캐릭터를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그럼 에피소드,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첫 번째 에피소드엔 이거 써야지 이런 것들은. 캐릭터를 보여주려고 에피소드를 짜는 거죠. 그러니까 캐릭터 중심 에피소드를 짜가지고. 네, 주인공의 근데 이러이러한 면을 부각시키려면 이 에피소드가 들어가야겠다. 이 에피소드는 이런 식으로 전개돼야겠다. 그치, 라고 그치. 하니까 저는 캐릭터를 만들면은 에피소드가 따라온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건 뭐 작가님들마다 다르겠지만. 그쵸. 그 다음에 다음 소개하래요. 얘야. 그럼 얘 소개하려면 이런 에피소드가 필요하겠네. 그 다음에는 인물이 다 등장했으니까 얘네들이 그 다음 일을 만들어 가요. 그럼 얘네들이 이렇게 모였을 때 다음에 어떤 이야기가 나오는 게 자연스럽겠다라는 거는 쓰기 전에 나는 모르죠. 20화가 완성이 되면 그때부터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그럼 이제부터 그냥 달려나가면 돼요. 그러니까 이제 이후의 설정은 내가 이제까지 만들어 놓은 설정에 기반으로 해가지고 진행이 되는 것이다. 네, 그렇죠. 그러면은 그 다음 거지? AI 닥터는요? 그 다음에 AI 닥터는 제가 안 해본 거였어요. 내 걸 안 해봤잖아요. 그리고 저는 여기서 셜록 홈즈 같은 재미, 닥터하우스 같은 재미, 그러니까 추론의 재미를 주고 싶었고, 아, 그 병명을 알아내고 근데 이런 이게 과정이 있으니까. 너무 무거워질 수 있으니까 이거를 티키타카라는 재미로 묶어주고 싶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주인공과 핵심 조연인 AI 바루다와의 티키타카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설정이 1번이었던 거예요. 이게 1번이에요. 이게 제일 중요했어요. 제가 이걸 뭔 소설을 보면서 떠올렸냐면은 일단 만화는 옛날에 고스트바 도강이고 아, 그치. 소설은 사상최강의 보안관이라고 그장희스 작가님 쓰신 게 있어요. 그거 보면은 처음에 주인공하고 그 밑에 부관 같은 여자 캐릭터가 나오는데 둘이서 진짜 엄청 티격태격해. 근데 그게 재밌어요. 그래서 얘를 그러면 무조건 순종적이지 않은 AI로 만들어야겠다. 네. 그러면서도 매력적이고 불편하지 않게 만들어야겠다. 이게 쉽지가 않더라고. 아, 그 설정을 좀 짜야 되니까. 이거를 대사를 계속 쳐보면서 몇 번 읽어보고 내가 불편한 거 없는지 그리고 이게 재미있는지 검토하면서 이거는 5화를 짰죠. 그 다음에는 그냥 달려나왔습니다. 아, 엄청 짧게 짰네, 이건. 왜냐면 이 둘만 짜고 나머지는 그냥 이전에 했던 것들에서 내 안에 가져왔어요. 체화되고 내가 경험한 것들이 있으니까. 중증을 팀을 단위로 했다 보니까 네. 여기 나오는 애들 중에 하나 들고 오면 돼. 그러니까 매력적인 캐릭터들을. 이렇게 들고 오면 되고 그 다음에 참고했던 소설이 화상기한인데 네. 잘 모르시겠지만 이 얘기하면 화상기한을 했어? 이렇게 하는데 화상기한을 많이 참고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장로님들 어화둥둥 하잖아. 야, 맞아. 그게 재밌는 이제 사람들이 병원으로 많죠. 치면 과장님, 원장님이거든. 그렇게 해서 화상기한의 장로님들을 좀 내식으로 차용해서 들고 오면 되겠다라는 생각만 하고 5화까지 짜고 그냥 달려갔어요. 이거는. 그럼 건모형이 제일 많이 설정을 짠 거예요, 그러면? 건모형은 아니요. 건모형도 중증보단 아니에요. 아, 그것도 좀 그때처럼 짜고? 내가 절박하진 않았거든. 아, 절박하니까 더 많이 짜는구나. 하지만 건모형도 전해가 망했습니다. 포스트 팬데믹이라는 소설이 있었는데 네. 개망한 거예요. 원래 왔다 갔다 하는 거 아니에요? 개망했어. 그래서 이제 이거를 내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걸 보여주려면 이 작품에서 적어도 평타 이상 쳐야 된다. 왜냐면 이게 개망했으니까. 아, 제가 개망했다고 하는 게 뭐 그냥 뭐 한선이가 평타 치면 개망했다. 아니 진짜로 망했어. 그냥 이거는 그냥 무적행이야. 말도 안 되게 망했어요. 그냥 아직도 소리 생각하고 있다니까 네이버에 주고. 이제 깠나? 하여튼 뭐 그 정도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거를 좀 어느 정도 잘 써야겠다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일단은 주인공 캐릭터는 근데 이게 좀 제가 헷갈렸어요. 소재를 잘 보여줘야 되겠다. 왜냐면 그치, 여기서 19세기 중요한 거는 그거니까. 19세기니까. 그러면 주인공이
약간 투덜투덜대는 1인칭이어야겠다 라는 생각을 하고 썼는데 내가 이때 주인공의 캐릭터를 명확히 정하지 않고 들어갔어요. 주인공은 이런 성격이야가 아니고 그냥 내가 가면 어떨까라고 해서 얘가 성격이 저랑 비슷해요. 아, 그래서 조금 이게 아마 불호 요소였을 거예요. 어떤 부분에서요? 엄청 투덜거리거든. 아, 투덜거림이 엄청 투덜거리는데 제가 아마 그랬을 거예요. 갔으면. 갔으면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불편해 막 이러면서. 그러니까 제가 맨날 주인공 할 때 작가분은 투영하지 말라 그래놓고서 검모형에서 투영을 엄청 했거든. 그게 좀 제 실수예요.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아, 그러니까 사람들이 좀 좋아할 만한 네. 요소가 아니라고 네, 생각하는 왜냐면 거지. 저한테서 깎아낼 부분이 있고 네. 부각할 부분이 있는데 그냥 제가 들어가니까 그치, 그치. 그게 되게 불호 요소였을 것 같고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근데 이제 1인칭으로서 미친 세상을 바라보는 게 재밌을 것 같다라고 생각해서 1인칭은 제가 좀 처음 해보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시도를 했고 그 다음에 얘를 보조하는 캐릭터는 원래는 친구가 있었는데 네. 얘는 그냥 보조만 하자. 아, 얘랑 대립각이 있지만 나중에 동료로서 대등해지는 사람 대머리 의사 로버트 리스턴을 걔는 갖고 오자. 스승에 가깝잖아요. 스승이지만 나중에는 점점 대등해져서 지금은 이제 아. 이렇게 됐거든요. 이거를 생각하고 쓴 거예요 처음부터. 아, 그래서 이 사람의 압도적인 무력과 어떤 폭력성 다리 자르는 거. 이런 걸 좀 보여주는 에피소드를 넣자 네. 라고 해서 그거를 짜고 들어가서 한 15화? 캐릭터 부각이네 이것도. 근데 여기서는 내가 실수한 게 리스턴은 명확하게 하고 들어갔는데 주인공을 명확하게 하지 않고 들어가가지고 그치. 이건 이게 조금 전개하면서 제가 잘 보다 보면 주인공이 성장했다고 봐야 되나? 좋게 보면은 변화가 있는 거죠. 네, 변화합니다. 저한테서 뒤늦게 깎아내고 부각될 거 부각해가지고 지금의 주인공은 약간 부두술사? 미친놈이 됐어요. 완성이 됐어. 근데 이 주인공으로 시작을 했으면 더 재밌었을 것 같아. 아, 생각을 해봤을 때. 그러니까 설정도 그럼 많이 안 짰네요, 건보형도? 한 15화? 이라고 그러니까 회차는 많이 짰지만 제가 소재에 약간 잡아먹힌 거죠. 이 소재를 잘 보여주고 그러려면은 로버트 리스턴을 강조해야지 라고 하다가 주인공에 대한 정작 어떤 주인공이 그래서 제가 1인칭이니까 주인공 성격을 1인칭으로 어떻게 보여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게 좀 헷갈렸어요 이게. 저도 뭐 비슷한 것 같긴 한데 사실 저는 근데 설정을 많이 안 짜는 편인데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 나 엄청 많이 짜네. 왜? 왜냐면 내가 안 짜는 저는 거예요? 내가 아니 상대적인 거잖아요. 왜냐면 말단명사 군주까지 쓸 때는 예전에 쓰던 판타지 소설의 설정을 거의 다 갖고 왔기 때문에 설정집이 이미 A4로 거의 한 30장? 어휴, 2, 30장 됐었어요. 근데 저는 그때는 몰랐어요. 그때는 내가 짠 설정이 소설에 다 녹아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생각이 좀 많이 바뀌었거든요. 설정을 이만큼 짜면 보여주는 건 이만큼이더라고. 그래서 좀 그렇죠 사실 그게 좋은 소설이지. 그때는 처음에는 몰라가지고 이걸 어떻게 하면 다 우겨넣을까가 고민이 많아서 내용이 좀 약간 초반부가 조금 흐름이 중반부랑 초반부가 말단명사가 좀 호흡이 좀 달라요. 그래서 초반부에는 막 자기 가진 재능 막 이용해서 막 하고 맞아. 패스파인더 막 이런 거. 중반에는 전투만 하고요. 다시 그 중간 이걸 왜 내가 나눠서 생각을 했지라고 하다 보면 중간에 또 섞이고 이게 좀 그런 게 몇 개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는 설정집이 이미 있기 때문에 그 설정집을 기반으로 그냥 주인공 캐릭터의 성격 하나만 보고 근데 중외상이랑 저도 비슷한 그때 입장이 되게 무조건 성공해야 빚이 많은데 돈을 안 벌면은 안 되는데 글을 써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때 오피스텔에서 거의 안 나오고 그랬었거든요. 간절하니까 좀 열심히 썼던 것 같아요. 근데 주인공 캐릭터를 좀 명확하게 하는데 훨씬 집중했어요. 그럼 몇 화까지? 원고 하차수는 2화를 쓰고 바로 라이브로 연재를 시작했기 때문에 미쳤네. 설정집만 있었어요. 설정집만. 이렇게 하니까 사람이 에피소드가 거의 안 짜고 시작해서 진짜 힘들었어 그거는. 그래서 그 다음에 쓸 때는 사실 그 중간에 또 망한 게 있기 때문에 망한 걸 제하고 네. 그 다음에 혈통천재 쓸 때는 하나 발박해줬네. 이제 하나 망했잖아. 네. 마음이 불편한 거야. 근데 마음이 불편하니까 글이 너무 안 나와서 어쩔까 고민을 하는데 아내를 보는데 아내가 막 웃긴 걸 되게 좋아해요. 소설 중에. 그래서 아내만 웃겨보자. 이런 마인드였어. 근데 이 설정도 문제는 되게 오래된 설정이었어. 습작을 여러 개를 쓰면서 설정집이 또 이미 좀 많았어. 있었어요? 네, 이미 있었어요. 왜냐면 흡혈귀랑 늑대인간으로 대변되는 그 어반 판타지 세계가 있죠. 약간 작가 판타지가 있지. 네, 그러니까 그거를 조금 어떻게 내 식대로 녹여서 쓰고 이게 또 막 회사끼리 싸우고 막 그래서 그거 처음에 쓸 때 설정은 근데 사실 그거는 거의 완결까지 설정을 짰어요. 1부 회사원, 2부 프리랜서, 3부 CEO 이런 느낌으로. 네, 그래서 애초에 이걸 정해놓고 갔고 어머니 아버지가 만나는 장면도 거의 정해놓고 갔고 그런데 이제 사실 성적만 두고 보자면 그렇게 또 엄청 그래도 꽤 잘 됐지. 꽤 잘 됐죠. 근데 엄청 잘 됐다라고 말하기는 그때 말단명사에 이건 몇 화까지 쓰고 들어갔어요? 혈통천재요? 혈통천재는 벽 보고 썼죠. 왜냐면 약간 갈아엎는 거. 거의 안 갈아엎었어요. 야, 1인칭이기 때문에 갈아엎는 경우가 썼다. 거의 없었어요. 아니 왜냐면 앞부분 그러니까 수정은 했는데
처음에 그때 산천 작가님이 글을 앞부분을 보고 산천도 글 잘 보지. 평을 해줬었나? 그래서 상당히 좋은 평이었어요. 그래서 그냥 넘어갔고 여러 명한테 보셨어요. 엄청 불안했거든요. 그래서 오사기 쓸 때가 많이 갈았죠. 오사기만 사는 기사를. 근데 오사기는 또 어려워. 그러니까 루프물이. 루프물을 써보는데 설정이 이거 틀리면 안 되는 거잖아. 그쵸, 이건 틀리면 안 돼. 하루를 반복했는데 새로운 하루가 시작됐는데 이게 어제랑 다르면 안 되는 부분들이 그치. 있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더니 비축이 좀 많으면 되고 그리고 앞부분 5화를 거의 한 6개월에 걸쳐 쓴 것 같아요. 왜냐면 쓰고 딴 거 좀 쓰다가 이거 쓰고 또 딴 거 쓰다가 하고 6개월인가 3개월이 지났는데 대표님이 와서 형 이거 써요 이러길래 거절할 수 없는 예 알겠습니다 하고 이제 그만하고 써. 이제 저는 그래서 이거는 에피소드를 거의 한 30-40개 정도를 정리를 이미 끝난 상태였고 그리고 캐릭터도 처음에 아니 그러면은 이거는 거의 기획작에 가까웠어요. 그러네. 완전 기획작이네. 네, 그리고 캐릭터도 주인공 하나만 짜고 들어가지 않았고 주인공 주변 그치, 캐릭터를 얘는 관계가 중요하니까. 다 짜고 들어갔어요. 다 짜고 들어갔고 첫 번째 빌런 짜고 들어갔고 중간 빌런도 짰어요. 거의 이 정도는 짜고 들어갔고 그리고 그 앞부분에 사이프러스라는 이름이 나오는데 이 캐릭터도 이미 짜고 1화를 쓴 거예요. 그러니까 앞부분에. 그러니까 처음에 어땠었냐면 5화까지 쓰고 설정을 가다듬고 다시 5화를 다 수정을 하고 그리고 처음에 주인공이 되게 절망하고 좌절한 주인공인데 재미가 없더라고. 내가. 그치. 굴하지 않는 주인공이잖아 얘는. 그래 너무 재미가 없어서 뭐가 재밌을까라고 하다가 다시 쓰다 보니까 루프에 이게 맞으면 너무 재밌을 것 같아서 또 싹 수정을 했죠. 설정은 있는데 주인공 성격은 좀 많이 바뀐. 그래서 캐릭터를 좀 명확하게 한. 그리고 나서 썼는데 이게 너무 웃긴 게 네이버 무연시 할 때 성적이 별로 안 좋았어요. 무연시로 알기 어려워. 건모형은 압도적인 1등이었거든요. 그치 좋았지. 엄청 좋았지. 무연시 때 미쳤어요. 게다가 무연시에서 넘어갔던 51화도 좋았어. 그 유료 판매가 엄청 좋았어요. 그래서 그때 막 나랑 미친 거 아니야? 나는 안 좋았어. 나는 그러니까 초중까지 안 좋아하고 마지막 주에 무연시 1등을 하고 나왔는데 50이라 유료 판매를 들었는데 왜 이렇게 그때 좋았지. 미친도록 잘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제 좀 작품이 좀 잘 되려나 했었죠. 근데 오사기는 설정을 정말 많이 짜고 들어가서 이거는 설정 집이 없었어. 근데 이건 대신에 이제 내가 에피소드 뭐 써야지 하고 이제 메모장이나 이런 데 하나씩 정리해 놓은 게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에피소드를 정리했다기보다는 저도 한사이 작가님이랑 비슷해요. 캐릭터를 정리하고 그 캐릭터를 보여주는 씬들을 정리하고 앞부분에 주인공을 좀 부각시키는 씬을 정리하고 요 정도 정리하고 들어갔던 것 같아요. 그거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에피소드를 몇 화까지 쌓고 들어가야 돼요. 비축분 얼마 있어야 돼요. 라는 것들이 사실 다른 의도의 질문일 수도 있습니다. 그쵸. 1일 연재 내가 못할 수도 있으니까 이만큼 들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근데 이런 거는 사실은 비축분과 글을 이제 시작하기 전에 쌓는 건 좀 다르잖아요. 맞아요. 내가 이 글을 쓰기 위해서 기반을 다지는 거랑 달려나갈 때 이게 이제 쉬지 않고 달려나가기 위해서 연재가 시작되면 멈추지 못하니까 비축분 쌓는 건 좀 다른 거고 이건 이후의 일이니까. 맞아요. 그래서 이 질문에 대해서는 아마 이 답에 제일 아마 원론적이지만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사람마다 다른데 이런 방식으로 접근을 한다라는 걸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상황마다 같은 작가라도 장르마다 내가 지금 처한 상황마다 그리고 내가 시도해보는 게 처음인지 두 번째인지에 따라서 다 다르거든요. 비축을 믿고 원고를 안 쓰면 안 돼? 아니 왜냐면은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비축은 비축이고 매일 쓰는 것도 매일 쓰는 거야. 그래서 비축이 있다고 쉬잖아요? 그러면은 나는 안 된다고 생각해. 진짜 급한 일이 있을 때는 그래도 되는데 비축이 있다고 일주일쯤 쉬어 이거는 또 어려운 일이긴 하거든요. 제가 망막박리 수술하고 휴재를 일주일 했는데 진짜 이거 미친 지난 사람이네요. 1년간 그럴 수 있었던 거는 비축분이 있었기 때문이죠 사실은. 그리고 이거는 여러분들 모르죠. 어디서 얘기 안 했잖아요. 망막박리 수술을 하고 돌아와서 이제 좀 활동을 할 수 있는 시기가 돌아왔을 때 그때 또 다시 비축을 미친 듯이 쌌더라고. 그래서 왜 그랬더니 다음 수술 위해서 쌌는다고 하더라고. 그리고 휴지 안 했죠. 휴재 한 번도 안 했죠. 이렇게는 못해요 여러분. 나는 못해. 뭐 이제 작품 시작하기 전에 고려해야 될 게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완성하기까지 작가마다 또 작품마다 좀 다를 수 있는데 보통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한다라는 거를 좀 말씀드려봤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많이들 쓰면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저희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